다음 질문은 임대료가 하락해가지고 다주택자들 모두가 걱정이라고 하네요. 예. 이러면 뭐 임차인들은 좋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풍선처럼 돼 있어. 그래서 뭐 다주택자의 입장으로 시선을 보면은 임대료 하락은 언제 멈출까 이 질문인 것 같은데. 어때 임대료하고 또 금리 뭐 요거 관련된 거니까 뭐 두 분께서 편하게 말씀 주세요. 예.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출 금리가 집담보대출이 8%입니다. 내년에는 집담보대출 최고 10%까지 오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2024년까지 올립니다. 5.5% 최고 6.6%까지 올릴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따라서 왜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고 21%였습니다. 1981년인데요. 폴 볼커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 때 미국의 물가가 15%까지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높아가지고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하고 똑같은 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가가 사람들의 돈이 많으면 물건을 사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미국에 있는 연방준비은행은 물가를 2%로 잡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금리는 앞으로 2024년까지 오를 것이다. 2008년도 집값은 최고 많이 하락했을 때가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6년까지 갔습니다. 2014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제 한 2년 정도 대출금리 오르고 난 다음에 하락한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물가지수, 지수, 경기지수라고 하는 것은 주식은 1년 앞섭니다. 일반 경기보다도 아마 주식은 내년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겁니다. 경제가 반등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경기 동행지수입니다. 불경기일 때는 부동산 계속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동행지수라고 부르고 주식시장은 경기 선행지수라고 부릅니다. 선반영돼서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실적이 올해가 순이익이 50조인데요. 내년에는 순이익이 40조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30% 내린 겁니다. 항상 주식은 30% 선반영된다. 1년 앞서서 선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부동산은 경기와 똑같이 간다. 경기 동행지수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앞으로 부동산은 저는 최악의 상황은 2024년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6년 정도 더 불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보셔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출금리가 8% 10% 갔다가 다시 7%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년간은 대출금리가 은행 대출금리 오르기 때문에 그 꺾이는 시점을 잘 봐라. 제가 아시는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 한 몇 분 계신데 그분도 임대사업을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 같은 경우를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당 한 20-30개씩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에요. 은행에 은퇴하셔가지고 그분이 항상 했던 최근에 이제 정부가 임대사업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리니까 아파트 같은 걸 대량으로 매도해버리더라고요. 좀 저가로라도. 그래서 저는 앞에서 우리 세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뭐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개인들은 잘 적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은행 대출 금리가 8%, 9%, 10% 갔다가 언제 다시 7%로 꺾이느냐. 거기가 반등의 시점이고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보충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요. 지금 임대료가 하락해서 다주택자들이 모두 걱정입니다라고 했는데 임대료 하락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임대료 수입과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크겠죠. 자 그렇다면은 다주택자들이 단순히 임대료 수입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과세라든지 세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과 관련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경기 회복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료 부분들은 이제 좌우가 될 건데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추경호 그 기재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과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유세와 관련되는 부분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 특히 다주택자가 아닌 주택의 수가 아닌 주택의 가치 전체 가액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세제 부분,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져가는 그런 방향을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이제 여소야대의 전국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좌절됐고 이번에 이제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2주택자까지는 그나마 이제 일반 과세하는 쪽으로 되었습니다만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굉장히 규제 중심, 징벌적인 규제 중심의 정책을 야당 쪽에서는 이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이번에는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합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내년의 경우에 하반기 정도 들어서게 되면은 내후년에 총선을 위한 많은 사람들이 민심을 파악하고 민심을 따르기 위해서 그 민심이 과연 대세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결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다주택자 중심이 아닌 또 주택의 시장에 있어서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부담을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쪽은 그 주택 가액 비례해서 여러 가지 과세라든지 이런 쪽에 부담을 주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저는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가 기재부 장관의 한번 정책 추진도 있었기 때문에 정책의 지형 변화가 어느 정도 있게 된다면 이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심의 규제 중심의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 분명히 새로 변화되는 그런 시점으로의 전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